반갑습니다. 저는 사진작가 김홍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진작가들은 오지도 많이 가고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 예술가들도 요즘 오지 많이 갑니다. 오지 왜 많이 가는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가끔씩 저보고 야 너는 어찌 그래 남들이 안 가는 데만 골라다니노? 그거 가면 뭐가 그래 재밌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 이거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답하기를 제일 좋은 것은 내 고향 부산이 제일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는 눈빛으로 야 그거 말고 말이야 진짜 좋았던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사랑에 빠졌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졌던 곳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하고 했나? 그러면 흑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랑에 빠졌던 곳 또는 사랑에 빠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혹시 열대지방 여행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열대지방 가면 보통 잘 때 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에어컨을 키든지 바람이 설렁설렁 들어오게. 그럼 습기가 있는 촉촉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지? 그 바람이 마치 누가 애무해 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그 느낌 받으면 되게 충격받습니다. 어이구 이거 바람이 와 이러노? 그 엄청 놀라죠. 대신에 습한 곳이 아니고 몽골이라는 아주 건조한 곳에 가시면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몽골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큰일 보려고 하면 큰일 볼 곳이 없죠. 광활한 광야에서 그냥 갑돌이는 저기 하나 있고 저는 여기 앉아서 마주보면서 큰일 봅니다. 그러면 그 가랭이 사이로 바람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릴 때나 옛날에 헛강 같은 데 있을 때 겨울바람 쐬면서 다 경험했던 건데 몇십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을 그런 오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좋은 풍경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사진을 찍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을 되새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 맞아, 인간이 원초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았구나. 그런데 양변기가 되고 요즘 다 수세식 아닙니까? 푸세식 없지? 예? 푸세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옛날에 여름에 저희 동네는 부산에 제가 살던 곳은 부산에 있는 삼복도로였어요. 근데 다른 집은 이제 차가 오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어 달에 한 번씩 퍼낸다 아닙니까? 그 홍수 날 때 퍼내는 아저씨들 있어야 자기 집 거. 밑에 집에서 욕을 해도 그걸 한다. 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체험을 위해서 여행을 끝없이 하는 거죠. 그 체험을 사진으로 찍고 또는 글로 찍어서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게 이런 일들을 맨날 겪으면서 사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었어. 근데 너 현대적 생활을 한다면서 그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야.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것, 대단히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던 것, 동물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제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이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잘난 척 하지만 이 정도야 사실은. 그걸 자각하는 거잖아요. 자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은 나무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저는 제가 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에 비하르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하르 지방이 어딘지 아시지? 인도 동북부 부처님의 8대 성지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부처님 8대 성지를 여러 번 돌았습니다. 거기 가보면 새벽에 출발을 할 때 보니까 저기 어딘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수 보고 야야 차 좀 세워봐라. 빽해라 빽. 갔더니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겁니다. 저 너무도 나무가 있지만 외롭게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는 저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외로워서 찍는 게 아니고 저 나무가 마치 저 겉에서 찍는 거예요. 어째 니는 그 혼자 그래 달랑 서 있노? 다른 나무들은 이래 많이 모여 있는데 니는 왜 혼자 서 있니? 응? 어찌 니 사는 게 내 사는 거가 그래 똑같노? 이런 느낌이 들 때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저기 풍광이 아름다워서 새벽빛이 뭐 좋아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마치 저 겉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나무가 꼭 나 같아서 그렇게 찍는 거거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돈 많은 분들은 만나면 예술 이야기 하신다 하대요. 이야 좋다. 그분들은 만나면 예술 이야기 한답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만나면 맨날 야 이거 내일 밥 뭐 좀 웃기고 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찌 이 상황이 이리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전적인 예술, 뭐 음악도 있고 국악도 있을 것이고 전통적인 우리 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태생적으로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것들도 있죠. 뭐 첼로 연주라든지 오늘 또 공연이 있으면 대단히 흥미로운 음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한 그루에 남은데 그 땅이 척박해지면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잎도 막 무성하게 해야지 실 사람도 많은데 예술이 주는 좀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심도 있고 이럴 텐데 불구하고 그걸 못 실게 된대. 나무가 숲을 이뤘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을 예술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위에 보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야, 네 그림 보니까 말이야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그거 한마디에 예술가를 위안받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 때문에 누군가가 평화로움을 얻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면서 저는 저 나무가 아마 부처님이 돌을 깨치고 부다가에서 돌을 깨치고 걸어서 10하루를 갑니다. 10하루를 걸어서 녹야원을 가는데 녹야원에 가는 이유가 옛날에 설산에서 자기와 도를 닦았던 5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가 텄어요. 이건 부산말로 하면 도 터졌다 하거든요. 완전히 도가 터진 이 사람이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야, 내가 이 얘기를 일반 친구들,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서 바로 열반하시려고 앉아 계시다가 생각을 거듭한 끝에 아니야, 그래도 혹시 들어줄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와 같이 설산에 갔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를 찾아서 10하루를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불러 세워요. 벗들이여, 내가 왔노라.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5 벗들이 하나같이 말을 안 듣고 돌아서 갑니다. 웃기지 마라. 부처님이 설산에 계시다가 7년 고행하시다가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니란자라 강가에 가가지고 수사타가 주는 우유죽을 마십니다. 수영자는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유죽이라 생각하면 아니 그 우유죽 한 그릇에 뭐 대단한 일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피골이 상접한데 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유죽 한 그릇에 5 비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 신화의 상상력이.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친구들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대단히 진리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예술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생활에 바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흥미진진한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자신에게 안락함이 된다든지 평화로움을 얻게 된다든지 재미있는 일을 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이 된다면 아마 부처님이 걷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무엇인가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티스하고 피카소가 옛날에 뒤지게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게 뒤지게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되게 많이 싸웠다는 겁니다. 뒤지게. 피카소하고 마티스하고 되게 싸웠어요. 그리고 마티스가 피카소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이셨답니다. 형도 우선 잘 지냈대요. 마티스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누군가의 평화로움을 줘야 돼. 그게 본인의 주장이었대요. 근데 피카소가 하는 말은 형님 웃기는 소리 많이 써. 예술이 뭐가 목적이 있어야 막 싸지르고 가는 거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티스의 그림도 그렇고 피카소의 그림, 청색시대 같은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찡한 게 있잖아요. 마티스의 그림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춤추는 무비들 있지 않습니까? 성당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큰 힘이고 우리를 북돋아주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방랑이다. 이거 물 좀 내려놓지. 제가 오늘 오다가 아까 오기 전에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영화 보십니까? 제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오늘 본 영화는 Searching for Sugar Man. 우리말로 하면 설탕 남자를 찾아라. 설탕 남자를 찾아가는 건데 이야기의 진전이 이렇습니다. 어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젊은 가수가
옛날에 밥 딜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행할 즈음에 CD 음반을 2장을 내고 히트를 못 치고 바람같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의 음반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몇백만 장의 CD가 LP가 팔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그걸 모르고 다시 자신의 직업이었던 노가다로 가는 거예요. 일반 노동자로. 지붕도 고치고 뭐 건물도 해체하고 이런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은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아공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자나 음악 전문가들이 몇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몇십 년 후에. 그래서 뭐 그 양반이 죽었다는 소문, 죽어도 마 죽은 게 아니고 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기름기 얹어갖고 불 붙여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노래 막 부르다가 총 쏴갖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된 그 양반이 남아공에 가서 젊은 날에 들었던 남아공의 흑백 차별을 많이 했는데 그 차별이 없어지고 그 강건한 사회,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떻게 바늘도 찔러도 안 들어갈 그 강건한 사회를 무너뜨린 곡들이 그 양반의 노래에서 시작됐대요. 체제를 비판할 수 있다. 누구나 우리가 체제를 비판할 수 있어. 체제는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도 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남녀 그 흑백의 차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노래, 그 영화를 봤어요. 대단히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저는 오늘 처음 보는 분이 옆에 계시는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또 그래, 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서 너무 우니까 여자분은 혼자 오셨어요. 끄트머리 안고 저는 중간에 앉았는데, 어째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게라 좀 울지 마이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이상하게 울지 마이소 이게 또 희약같이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 말을 못하고, 저도 눈물은 나는데 막 손수건이었으면 손수건도 주고 싶은데 손수건도 없지. 그분이 이제 내가 화장실 갔다고 나갔더만, 영화 보고 나갔더만은 그 나와가지고 밖에서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영화 한 편이 주는 감동이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어슴푸레하게 푸른 빛이 보이고 전봇대가 하나 서 있고 왠지 눈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멀리 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이게 옛날에 새만금 공사할 때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새만금 쪽에 변산 쪽을 계속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선생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추워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선생님. 역시 다르십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선생님께 캡션을 하나 달아드릴게요. 이런 사진을 보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수 없어요. 이 사진의 의미가 무엇이다 이렇게 답하는 건 수학 공식 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능 시험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춥다, 왠지 쓸쓸하네, 눈이 왔는가, 가슴이 시리다, 또 그런데 저 불빛이 있는 거 보니까 왠지 희망이 보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캡션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불빛에게 물었다. 거기가 끝이냐? 불빛이 답했다. 여기가 시작이다. 제가 만 40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40대에 그거 알게 된 거예요. 예술을 하든지 사진을 하든지 무슨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끝없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가 대단히 고난스럽고 저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이 한 40쯤 되면 말이죠, 선생님 다 겪으셔서 아시겠죠? 39세 안 오셨죠? 여기 40쯤 되면은 다 인생이 아실 거예요. 말이야, 인생이라는 게 내일은 좋은 일 있고 모레도 좋은 일 있고 그럴 것 같지만 별로 그런 게 없고, 끝없이 삶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 환희를 느껴야지 누가 준다고 느끼는 건 그거 가짜다. 그거를 저런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40이 될 때.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여행하고 방랑하고 약간 다릅니다. 방탕하고 다른 것도 아시지? 방황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방랑은 대단히 물리적 거리로서의 이동이 있어요. 물리적 거리로서 여기서 저 멀리 어디를 간다는 물리적 거리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유람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만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일종의 방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한 행위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행 다니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요 근자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텔레비의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얼마 전에 6월 달에는 일본 쓰나미 1년차 때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었고요. 7월 달에는 티벳에 있었습니다. 동티벳. 티벳 가봤지야? 안 가봤습니까? 티벳 요 살살 걸어가면 요 옆인데. 멀다고 생각하시네. 티벳에 가시면요, 한 5,000m쯤 올라가면 조금 괴롭습니다. 그 건강이 좋고 나쁘고야 별 상관없고요. 누구나 괴롭습니다. 배가 커도 아마 괴로울 거예요. 숨이 다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뭔가 허전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요. 물을 마시도 숨을 가쁘게 해서 마셔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없어도 됩니다. 가보면. 근데 그런 나라 가면은 외국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갔다가 마찬가지고, 동남아를 가도 마찬가지고, 너무 호기심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야, 한국에 가면 아침 인사 뭐라 하노? 아침 인사. 선생님, 아침 인사 뭐라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란다, 그지야? 옛날에는 뭐라 했는지 압니까? 진짜 선생님 훌륭하시다. 옛날에는 우리말에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다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다.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외국 가고 친구들이, 야, 누구 말로 굿모닝 뭐라 그래? 그러면 저는 아침 밥 먹나? 그럼 점심은? 그럼 점심 밥 먹나? 그럼 저녁은 뭐라 하는데, 저녁 밥 먹나?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저한테 똑같은 말 합니다. 아침에, 홍이 아침 밥 먹나? 저녁 밥 드셨습니까? 네? 방랑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리적인 이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돌아다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바뀌면요, 시간 흐르는 게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간은 되게 빨리 흘러요. 대단히 상대적으로 빨리 흐릅니다. 저는 집이 부산이고 작업실도 부산 바닷가에 있어요. 아침부터 뉘엿뉘엿 저녁 해질 때까지 꽤 시간이 길어요. 서울에만 오면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시간과 부산의 시간은 다르고, 더불어 몽골의 시간도 다르고, 더불어 인도의 시간도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제가 여행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다르다는 것, 공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은 현장에 있으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다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같은 사태나 상황을 보고도 다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볼까요? 저 끄트머리에 말이 한 마리 있지? 저 말이, 제가 몽골에 갔다가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젊은 애들이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어서 들어갔어요. 이게 뭐 모임터인데 거기 당구장이 있어요. 되게 낡은 당구장이 뭐 이렇게 쪽 뻗지 않고 이게 휘어진 당구대를 가지고, 당구 추어를 가지고 여러 친구가 당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카메라 들고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저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느낌이 있어요. 너 들어오지 마 하는 느낌. 친구가 안 되는구나. 내가 말을 붙여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이 장면, 이렇게 되기 직전의 장면을 만납니다. 저기서 말이 오다가 갑자기 말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고 가자 이렇게 강압적인 게 땡기지 않고, 끈을 딱 잡은 채로 코피를 잡은 채 뒤로 몸을 쓱 눕히는 겁니다. 와, 절묘한 찬스. 그걸 보고 제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아이 둘이와 자전거를 탄 아이는 아직 오른편 한 6, 7m 전방에 있는 거예요. 저게 끝으로 가야지 이게 그림이 되거든요. 그 운명적 만남이에요, 그게.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광경인데, 제가 끝까지 가야지 샷다를 누를 수 있어요. 어중간에 눌러놓으면요, 그림이 참 어중간해집니다. 저건 거의 한 카트밖에 못 찍는 사진이에요. 요즘도 왔어. 한 1초도 안 되는 그 길이가 갑자기 100초, 200초 쭉 늘어나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숨을 딱 참고 있어야 돼요. 숨을 쉬면은 카메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게 한 100초쯤 늘어지는 기분이죠, 갑자기. 그러다가 애가 발을 딛는 것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다 다리를 벌리고 있죠. 저게 이렇게 모아져 있다든지 들고 있다든지 이러면요, 그림이 안 돼요. 또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 절묘한 찬스를 기다리다가 샷을 탁 눌러요. 누르는 순간에 저 카트가 찍히는 그 순간은 실제로는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카메라 만져보신 분들 다 아시죠? 카메라가 찍히는 순간은 미러가 업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찍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반드시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찍죠.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고 반드시 지킬 거라는 확신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힘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거나 기뻐해주거나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나 개인에게도 물론이지만 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내일 몽골 가시는 분 계시죠? 조심하세요. 내일 몽골 영하 30도입니다. 울란바토르. 기본 영하 30도입니다. 내복 많이 입고 가 있어. 내복 많이 입지 마시고 스타킹 많이 신고 가 있어. 거슬 좀 덜 할 겁니다. 아마 영하 30도 참 만만치 않지, 가보시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샷다를 눌러서 찍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대단히 마음 편해하고, 야, 이게 참, 네 사진이 참 볼만하다. 이건 아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마 유사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이 있다는 것은 아마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기초적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쁜 것, 예술품, 뭔가 아름다운 노래, 음악 이런 걸 들려주면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힘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씀 드려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